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궁금했을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내 나이에도 아직 이런 욕구가 남아있는 것이 정상일까? 혹은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떠올리지만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나이가 들면 성도 함께 끝나는 것처럼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정상이다. 이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 가장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순이 넘어도 성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서 그때부터 성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자주 확인되는 현실에 가깝습니다. 오랜 시간 고령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자주 보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조용히 앉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에도 아직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인가요? 혹은 이 나이에 혼자 하는 것이 이상한 건가요? 이 질문에는 거의 같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수치심과 혼란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상해진 것은 아닐까? 나이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욕구가 남아있다는 것은 정상입니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오히려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더 드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억누르며 포기하려 합니다. 마음속 감각을 지워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예순 이후 남성의 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지만 알았다면 훨씬 편안했을 5가지 사실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몸을 이해하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성은 줄어들고 욕구는 사라지고 기능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뀝니다. 속도 중심에서 감각 중심으로, 긴장에서 편안함으로, 수행에서 경험으로 이동합니다. 이 변화는 쇠퇴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이 전환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남성들이 스스로 성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포기는 신체 기능 저하보다 훨씬 먼저 시작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먼저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보면 그 시점에서도 성 기능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순 이후 성 건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발기의 강도는 성 건강이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성 기능을 단단함 하나로만 평가합니다.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으면 끝났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로서 끝났습니다. 이 말에는 기능과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성 건강은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욕구, 감각, 친밀감, 쾌감, 만족감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요소들의 균형이 바뀝니다. 젊을 때는 발기 중심이었다면 이후에는 감각과 정서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더 깊게 느껴집니다. 속도와 강도는 줄어들 수 있지만 감각 인식은 오히려 또렷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급함이 줄고 긴장이 줄고 비교가 줄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성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발기 변화 하나만으로 성 전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은 단일 기능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경험입니다. 예순 이후 성 건강의 핵심은 단단함의 유지가 아니라 감각의 확장입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안도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바뀐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실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신체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은 줄어듭니다. 이 원리는 몸의 거의 모든 기능에 적용됩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관절을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집니다. 기억을 쓰지 않으면 흐려집니다. 성기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사용되는 기능을 유지하고 사용되지 않는 기능은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적응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나 건강 문제 혹은 환경 변화로 인해 성활동이 장기간 줄어드는 시기를 겪습니다.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다시 성적 반응을 기대하게 되었을 때 이전과 다른 상태를 느낍니다. 반응이 느려졌거나 약해졌거나 예전만큼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물론 나이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랜 기간 사용 빈도가 줄어든 결과가 함께 작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는 반복되는 자극과 반응을 통해 기능을 유지합니다. 혈류와 신경 자극이 일정하게 이루어질 때 반응성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자극이 오랫동안 줄어들면 반응성도 함께 감소합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나타나기보다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야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안 된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사용 감소가 누적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파트너가 없을 때 성기능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생각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사실이 연결됩니다. 자위는 예순 이후에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활동입니다.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자위를 젊은 시절의 행동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결혼 이후에는 없어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자위는 특정 연령에만 해당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성적 긴장과 감각 반응은 나이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구의 형태나 강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예순 이후에도 성적 생각이나 감각을 경험합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거나 인정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문제는 욕구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나이에 이러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감각은 억눌립니다. 억눌린 감각은 부끄러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성 경험 전체가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기능 자체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건강한 자위는 욕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신체 긴장을 완화하는 행위입니다. 감각을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기 돌봄의 한 형태입니다. 특히 파트너가 없는 시기에는 성기능 사용과 감각 유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자위는 과도하지 않고 일상 기능을 방해하지 않으며 죄책감 없이 이루어질 때 건강한 성 표현입니다. 이 기준은 연령과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순 이후 자위를 하는 많은 분들이 강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나이에 왜 이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또는 누가 알까봐 서둘러 끝내려 합니다. 이런 심리 상태는 성 경험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죄책감은 긴장을 만듭니다. 긴장은 감각 인식을 둔화시킵니다. 둔화된 감각은 만족 감소로 이어집니다. 만족 감소는 자신감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기능 사용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 나이에 가능한가가 아니라 내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인가를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몸이 반응하고 감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생리 경험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안도합니다. 나만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안도감은 성 경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반응은 신체뿐 아니라 심리 상태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긴장과 죄책감은 반응을 억제합니다. 편안함과 수용은 반응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자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감각 경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실의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 기능은 사용을 통해 유지됩니다. 파트너가 없을 때 자위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죄책감 없는 수용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더 건강한가? 바로 이것이 네 번째 사실의 주제입니다. 이제 네 번째 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방식이 더 좋은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 경험의 질은 횟수보다 방식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 반응은 달라집니다. 반응 속도는 느려질 수 있고 감각 인식 방식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의 방식이 그대로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극의 강도가 아니라 감각의 질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오랫동안 익숙해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빠르게 진행하고 강하게 자극하고 짧은 시간 안에 끝내는 방식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방식이 반응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신체 감각 체계가 점차 달라집니다. 강한 자극보다 지속적이고 부드러운 자극에 더 잘 반응하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감각 수용과 신경 전달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 경험의 방식도 함께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 반응은 단순히 특정 부위 자극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 감각과 뇌 반응이 함께 작용하는 경험이라는 점입니다. 즉, 감각을 어떻게 느끼고 주의를 어디에 두느냐가 쾌감 인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네 번째 사실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하느냐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자극을 시작하면 곧바로 끝을 향해 갑니다. 사정을 목표로 빠르게 진행합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 성에서는 이런 목표 중심 방식이 오히려 감각 경험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 경험은 과정입니다. 과정의 감각을 충분히 느낄수록 만족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극을 천천히 시작하고 반응이 형성되는 시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느끼는 시간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변화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둘째는 감각에 주의를 두는 것입니다. 피부에 닿는 느낌, 온도의 변화, 압력의 정도, 움직임의 흐름을 천천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보다 단순히 느끼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 집중은 뇌의 감각 처리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감각에 대한 주의가 높아질수록 인식되는 쾌감도 또렷해집니다. 같은 자극이라도 집중이 이루어질 때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각에 머무는 것 자체가 성 경험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셋째는 호흡과 이완입니다. 성자극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호흡이 얕아지거나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신체 긴장과 이완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호흡이 빠르면 긴장이 커지고 호흡이 느리면 이완이 커집니다. 이완 상태에서는 감각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호흡과 움직임의 리듬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감각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며 진행하면 몸의 긴장이 줄고 감각이 더 넓게 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전신 참여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성 자극을 특정 부위 행동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 전체가 감각 체계입니다. 손과 팔의 움직임, 몸의 위치, 자세 변화 모두 감각 경험에 영향을 줍니다. 몸이 이완되고 넓게 참여할수록 감각은 한 지점에 머무르지 않고 퍼집니다. 이러한 전신 감각 참여는 성 경험을 단일 지점 자극에서 전신 경험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감각이 몸 전체로 확장되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시각 자극 의존을 줄이는 것입니다. 강한 시각 자극에 익숙해질수록 뇌는 더 높은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실제 신체 감각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각 체계는 자연스러운 촉각과 신체 감각에 더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따라서 시각 자극보다 촉각과 감각 인식 중심으로 경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 역시 감각 인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뇌는 상상된 감각과 실제 감각을 부분적으로 유사하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감각과 상상이 함께 작용하면 경험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사실의 핵심입니다. 성 경험의 질은 자극의 강도가 아니라 감각 통합과 주의 방식에서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접근을 이해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느리지만 더 깊게 느껴진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경험 구조가 변화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방향입니다. 신체 감각 체계가 달라지면서 경험 방식도 함께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방식에 집착하기보다 변화된 감각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성 건강 유지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사실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이해하면 이런 질문에 도달합니다. 몸 전체가 감각에 참여한다면 어디까지가 성인가? 이 질문이 다섯 번째 사실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몸 전체가 감각에 참여한다면 성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가? 많은 분들이 성을 특정 부위 반응이나 사정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약해지면 성 전체가 끝났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 경험은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접촉, 따뜻함, 친밀감, 피부 감각, 정서적 연결이 모두 성의 일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성의 중심은 특정 기능에서 전신 감각과 관계적 경험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기능 감소가 아니라 경험 구조의 변화입니다. 젊은 시기에는 성 반응이 빠르고 특정 부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시간이 짧고 목표 역시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감각 형성 속도가 느려지고 반응이 몸 전체로 퍼지는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 경험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과는 다르지만 더 따뜻합니다. 또는 천천히 느껴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 경험이 단일 자극 반응에서 전신 감각 경험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성을 좁게 정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은 단순히 특정 부위 반응이나 사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각과 친밀감이 형성되는 모든 경험이 성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 피부 자극, 온기, 압력, 움직임, 심리적 친밀감 역시 성 경험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성을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특정 기능이 약해지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경험의 방식이 변한 것뿐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성을 수행이나 능력으로 보던 시각이 감각과 경험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성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인식 변화입니다. 수행 중심 인식은 비교와 평가를 만듭니다. 비교와 평가는 긴장을 만들고 긴장은 감각을 둔화시킵니다. 반대로 경험 중심 인식은 수용과 이완을 만듭니다.
이완은 감각 인식을 높입니다. 따라서 성을 넓게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개념 변화가 아니라 실제 경험의 질을 바꾸는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접근이 더 중요해집니다. 신체 반응 속도가 느려질수록 감각 인식과 정서 경험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 경험은 관계가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을 오직 파트너와의 관계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체 감각과 친밀감 경험은 혼자 있을 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접촉과 감각 인식, 따뜻함, 이완 경험은 자기 신체와의 관계에서도 형성됩니다. 이것은 성을 개인 경험으로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몸을 느끼고 접촉을 경험하고 감각을 인식하는 과정 자체가 성 경험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파트너 유무와 관계없이 성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관점은 성을 수치나 판단과 분리합니다. 성을 좁게 정의할수록 기준이 엄격해지고 그 기준에서 벗어날 때 부정적 감정이 생깁니다. 반대로 성을 넓게 이해하면 다양한 경험이 수용됩니다. 이 수용은 편안함을 만들고 편안함은 감각 인식을 높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사실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전체가 성감각에 참여합니다. 성은 특정 기능이 아니라 전신 감각과 친밀감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이해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늦게 알았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용이 기능 유지에 중요하다는 것, 자위가 정상적이라는 것,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 몸 전체가 성감각에 참여한다는 것.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성을 기능이 아니라 경험으로 이해하는 관점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과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다섯 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내 몸의 변화가 정상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욕구는 있는데 사정이 예전과 다릅니다. 양이 줄고 힘도 약해졌습니다. 정상인가요? 이 변화는 매우 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액량과 사정 압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능 상실이 아니라 생리적 변화입니다. 정액 생성 조직의 활동성과 사정에 관여하는 근육 반응이 함께 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기능 저하로 받아들이지만 대부분은 정상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거나 통증, 배뇨 이상,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양 감소나 압력 약화 자체는 자연스러운 노화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발기가 약해졌는데도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발기와 쾌감은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과정은 아닙니다. 성적 쾌감은 감각 자극, 신경 반응, 뇌의 인식이 통합되어 형성됩니다. 발기 반응은 그중 한 요소일 뿐입니다. 따라서 발기 강도가 예전보다 약해져도 감각 경험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신 감각 중심 접근을 하면 이러한 경험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단함은 예전 같지 않은데 느낌은 더 넓어졌습니다. 또는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만족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험은 기능 변화 속에서도 감각 경험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욕이 줄었습니다. 정상입니까? 성욕은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경향은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성욕 변화에는 건강 상태, 수면, 약물, 호르몬, 심리 상태, 관계 상태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특히 우울감이나 만성 피로, 스트레스는 성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전반적인 삶의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무거울 때 성적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건강에 해롭지는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하지 않고 일상 기능을 방해하지 않으며 죄책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강에 해롭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긴장 완화와 감각 유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트너가 없는 시기에는 성기능 사용과 감각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동반되면 경험의 질이 떨어지고 심리적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으로 받아들이면 편안한 감각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생활은 끝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은 특정 연령에서 종료되는 기능이 아닙니다. 생식 기능은 연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지만 성 경험은 형태를 바꾸며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식 기능 변화가 오면 성 전체가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험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 말은 의학적 결론이 아니라 심리적 판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너무 이른 시점에 내려집니다. 기능 변화가 시작되면 곧바로 성 전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점에서도 감각, 욕구, 친밀감 경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지 익숙했던 방식이 변했을 뿐입니다. 반응 속도가 달라지고 감각 분포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순 이후의 성은 빠르지 않습니다. 대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넓어질 수 있습니다. 긴장 중심이 아니라 편안함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행 압박이 줄고 비교가 줄고 속도가 느려지면서 경험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편안합니다. 예전보다 따뜻합니다. 예전보다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 경험의 구조가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를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성 경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감각 경험의 권리를 빼앗지 않습니다. 친밀감의 가능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성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은 생식 기능만도 아닙니다. 성은 감각 경험입니다. 그리고 감각 경험은 삶이 지속되는 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친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나이에 의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욕구를 숨기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끝났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종료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예순 이후의 성은 다른 단계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안도감을 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성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